네, 매주 금요일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못 보셔서 섭섭하셨죠? 전화 목소리만 듣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이 인물이.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신나는 금요일. 네. 뭐 짜증나는 일도 많고, 네. 뭐 경유값도 올라가고, 휘발유값도 올라가고, 밀가루값도 올라가고, 식용유값도 올라가지만, 그래도. 뿜뿜뿜 기운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다리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 톤이지만 우리 또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50만 가죠. 50만 다 됐죠? 다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갑니다. 100만 가자. 뉴스토마토 네, 화이팅. 네, 만세. 만세. 아유, 만세.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봤어요 다리를. 네. 지금 왼쪽 다리에 지금 인대가 늘어난 거죠? 예. 어쩌다 그러셨어요? 혹시 술 드시고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니 좀 전혀 그럴 리는 없고요. 저는 네. 뭐 음주 보행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음주하면 아예 안 움직여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음주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네. 또 이 방역 또 완화됐다고 해서 음주운전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절대로 여러분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그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보세요. 예. 저도 뭐 오랫동안 인연도 있고. 아 그래요? 인연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도대체 나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010년에 지방선거 때 정말 여기에서 어렵다 이야기를 했지만 끝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 물론 오랜 시간 강원지사직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이광재 후보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강원도도 어려워요 지금요. 안보도 어렵죠. 있죠. 네. 지금 당장 오늘 누가 옵니까? 바위를 들어올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옵니다. 네. 또 안보 이런 이슈들은 또 강원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이광재 후보는 개인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표심도 있고 다른 표심도 있고 강원도의 아들 표심도 있겠지만 저는 네. 이광재 후보는 개인기 표심. 그래서 김진태와 이광재 저는 여론조사보다도 다른 지역보다도 여론조사 이상 그 이상 치열한 접전이 될 곳이 어디냐면 여기 강원도인데 이광재 후보는 정말 개인기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2010년에 그렇게 되고 네. 또 법원 판결 받고 선거권 박탈됐지만 다시 돌아와서 국회의원 당선해내잖아요. 그렇죠. 저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저력이 있고 그래서 이 강원도 선거가 정말 손에 땀을 쥐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될 바로 그 지역구가 강원도입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좀 전에 이광재 후보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말했는데 무슨 인연이 있다는 건지 그냥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광재 후보가 어떻게 선거에서 이겨왔는지 모르는 거지 개인적인 뭐 인연이 뭐라는 거예요? 네, 그 비밀은 다다음 주에 연이어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자, 동접자 100만 네. 가자. 일단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저는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긍정 평가가 48%, 부정 평가가 29%. 네. 이게 조사가 이렇게 됐다는데요. 자, 자료 한번 보여주면서 얘기할까요? 조사 기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이제는 2주마다 소개를 해드린 MBS 4개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입니다. 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더 이상 국정 수행 기대감 아니고 긍정 48%, 부정 네. 2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이 부정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50%를 못 넘어섰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긍정하는 이유는 결단인데 부정하는 이유는 독선이에요. 독선, 그러니까 불통. 이게 다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결단력이 있다? 그래. 결단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판단 못하는데 결단을 내리네.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동전의 양면이군요. 독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동전의 양면에 서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밀어붙이면서 그러면 왜 정호영 어떻게 결정 났어요? 윤재선 결정 났어요? 네. 모르겠어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결단이라고 좋게 또 평가를 받으면서도 네, 네. 이게 독선이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아주 좋은 기회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뒤에는 또 낭떠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낭떠러지요? 예, 이건 너무 좀. 동전의 양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아주 나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회이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이건 코인이다.
코인이다? 코인이다. 코인 왜요? 지금 루나 코인 보십시오. 아니 10만 원대까지 갔던 게 1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쉬운가요? 네. 취소하겠습니다. 자, 취소입니다. 좋습니다. 네, 취소했다니까 봐주십시다. 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29%, 모른다, 무응답이 23%. 네. 모른다, 무응답이 23%라는 건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죠. 솔직히 모르겠다는 말하면. 거예요. 네. 종잡을 수가 없다할 수도 있고 또 지켜보겠다. 네.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다. 뭐가 네.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긍정평가 이유하고 부정평가 이유가 사실은 상당히 똑같아요. 양면으로. 그러니까요. 네, 아니, 하나는 이런 거죠. 결단이요. 5.18에는 가는데 왜 인사 조치는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5.18에 갈 정도의 결단이면 네. 윤재선 비서관 문제 있어요? 그럼 뭐 조치해야죠. 그럼 빨리 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5.18은 가는데 매년 오겠다 그러는데 네. 윤재선 비서관 조치를 안 취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5.18 가는 거하고 윤재선 비서관 인사하는 거를 연결시키지 마세요. 아니, 그거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네. 5.18에 갈 정도의 의지는 있으면서 네. 왜 윤재선 비서관 같은 사람은 잘라내지 못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난 그분의 정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겠죠. 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한번 예. 볼까요? 우선 자, 정당 지지도입니다. 네. 네.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시더라도 직전 조사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올라간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나 더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4월 말만 하더라도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네.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왜 이게 무엇 때문이냐? 따지고 보면 뭐 이제 취임식을 한 컨벤션 효과도 있겠고 국민의힘이 네.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뭐 한 40%대 후반 50% 초반 나오니까 이걸 따라가는 것도 있을 테고 사실은 민주당에서 좀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완주 의원 건도 있었고 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이 현상이 또 지지율에까지도 영향을 준. 그러니까 호재보다는 민주당 쪽에 악재가 좀 많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아까 되겠죠. 그 지금 이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4주 전에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4월 말 정도 되겠죠. 이거는 비슷해요. 대선 끝난 이후에는 붙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두 개가. 근데 네. 둘이 붙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민주당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네요. 민주당에 악재가 있죠. 그래요. 성비위 이런 것 자체는 지지층마저도 조금 네. 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네. 국민의힘이 가져갔다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자, 지방선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선 끝나고 난 지방선거는 사실은 여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당한테 유리한 게 역대 대선도 그랬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허니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 70% 이상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도 다 60% 70%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여당의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프리미엄이 있거든. 그런 환경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경험을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투표를 할 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라 이런 의미를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 구도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선거 성격이 뭐냐 물어보니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53%. 네. 그다음에 새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게 36%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임기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이게 신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시작한 지 한 10일, 20일 됐는데 흔들어 보자. 이거 이 정권 도저히 용서 못해. 네. 용납 못해. 네네. 저주해.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저주까지? 어우. 그러니까 국정 안정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정권 견제가 거의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쉽게 이야기 드리면 지금 임기 초반에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대선도 패배했죠.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탓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거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자중질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근본적인 쇄신. 국민들이 그래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요. 더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선거가 다는 아니거든요. 그럼 선거 이후에도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네. 지금 민주당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느냐, 혁신하고 있느냐, 변신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26일? 하여튼 다음 주 중반부터는 조금 결집세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23일 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추모식이 있죠. 기일이죠. 그러니까 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에요. 네. 이번 선거는요. 네. 50대가 결정합니다. 50대가요? 근데 네. 노영희 진행자께서는 기억나실 거예요. 배종찬 소장이 지난 대선 때도 당신이 50대라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번이 대선이 그들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런데 50대의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75%가 넘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77.1%였거든요. 그러면 네. 20대, 30대도 꽤 투표를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방선거는 대선만큼 투표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훨씬. 낮죠. 네, 50%. 그러면 네. 그러면 전통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40대, 50대, 또 60대 이상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40대는 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50대가 딱 중간이야.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어디로 투표하느냐가 이번 선거에서는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네. 또 남녀로 따져보면 남자보다는 여성이에요. 네. 여성 표심이 그래도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더 중요해진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다.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또 여성 시청자분들, 네. 여성 유권자분들이 더 중요한 선거. 그러니까 배종찬 소장은 말 그대로 여심을 대변하는 분석가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어요. 네. 하여튼 기승전 자기 자랑이야. 어떻게 기승전 자기 자랑. 아니, 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 알았어요. 팩트. 네. 자, 일단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민주당 광역단체장에서 4곳 정도 혹은 5곳 정도 우세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호남, 뭐 제주, 세종 네. 이런 곳이죠. 그다음에 경기, 인천, 충남, 강원은 경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지금 아니다라고 보는 건가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6곳 정도 혹은 7곳 정도 당선되면 선방이고 8곳 이상이면 민주당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번에 가능할까요? 제가 이번에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말씀드리면 뭐냐면 국민의힘은 네. 지난 대선이 10대 7이었어요. 윤석열 10, 이재명 7.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런 좋은 환경이잖아요. 좋은 환경이에요. 네, 그렇죠.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이 환경에서 12군데나 광역단체장 기준입니다. 13곳 못 이기면 이긴 거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한 그러니까 13곳일 거예요. 국민의힘은 네. 13곳 정도. 네. 그럼 민주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네. 이런 불리한 환경에서 당신들 이겨라. 8곳 이겨라.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번 민주당은 철저하게 경기도에 달려있다. 경기도. 경기도예요. 오호. 경기도 이기면 네. 다 이기는 거고 네. 경기도 지면 다 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요. 경기도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를 보면 대선하고 똑같아요. 네. 김동연 대 김은혜, 여기에 강용석. 네. 마치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와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를 바로 볼 수밖에 없겠죠. 경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본인이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좀 기다려보세요. 좀. 아, 그래? 지금 막 혼자 막 앞서가시는데 어쨌든 아니, 그래서 그 말에는 지방- 동의해요. 예, 네. 경기도가 중요하다. 네, 경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 종합을 해보면 네. 이건 이번 대선은 그래서 불리한 환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 이재명 선대위원장까지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위원장의 대결은 전국이 아니에요. 경기도입니다. 네. 경기도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윤석열의 아바타. 왜냐하면 윤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언론에 나오는 대로 윤심을 안고 뛰어든 김은혜 후보와 명심을 안고 뛰어든 김동연 후보의 대결이다. 대리전이다. 네, 네. 분신대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세모네모 아니고 가로세로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좀 차근차근히 진행합시다. 차근차근,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경기도 경우에 김은혜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의 접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이 정도 접전이면은 김동연 후보가 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왜? 않아요? 전반적으로 불리한 환경이니까. 그렇군요. 불리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치열한 접전,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네. 경기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김동연 후보는 사실 지난번에 또 발언이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 법카와 관련해서 예, 예. 그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그 내 아내가 쓴 거 아니다 또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너무 이런 식으로 풀어지겠죠. 보면 뭐 명심 이런 얘기가 또 안 먹히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니죠. 그렇게 그건 볼 수가 아니에요? 없죠. 네. 그거는 왜냐면은 네.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재명 또 위원장에 관련된 그 이슈, 법카 이슈가 부담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동연 후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겠지만 네. 아니 이재명 위원장과 지금 같은 당에 더군다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각을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군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좋아요. 김동연 후보는 어쨌든 이제 그 법과 관련된 발언으로 한번 조금 얘기가 있었고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KT 재직 당시에 신입사원 공채 취업 청탁했다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또 좀 네네.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그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부 영향을 미치겠죠. 아, 그럴까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도 우리가 수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특정 이슈가 대선에 결정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요? 그때도 진영 간 대결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네. 아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온갖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이냐, 네. 정권 교체냐 그게 중요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기느냐 지느냐 이 얘기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또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군요. 오히려 그 다른 변수보다도 지금 기결되고 있는 변수는 강용석 세모네모가 아니라 가로세로다. 아, 좋아요. 강영석 후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랑 강영석 후보 단일화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왜 쉽지 않느냐? 지금 앙금이 안 풀어진 거예요. 누구랑 누구의 앙금이요? 강용석과 누구겠습니까? 이준석이죠. 똑같다니까요. 강용석과 이준석이 싸워서 김은혜가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 왜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대선 때도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이준석이잖아요.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네. 실망입니다. 제 휴대폰이 너무 뜨거워. 어머.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 대선 때였는데 네. 지금도 보면은 아니 복당 좀 하겠다는데 네. 지금 뭐 유튜브로서 뭐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당에서도 복당이 됐는데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복당을 부결시켰어요. 네.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좋죠. 지금 고소전이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가처분, 효력 정지, 복당을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도 지금 강용석 후보가 단일하나 사퇴할 수 있다? 안 하겠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투표용지 인쇄됩니다. 전화 논란이잖아요. 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 법무연수원 동기인데 전화 받았어요.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이에요. 24기. 고시패스 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법무연수원하고는 다르죠, 사원이. 받았어요. 이게 사법연수원 전화 받았어요. 뭐 있는데 네. 김은혜 좀 그 김동연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랑 싸워?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네 가지 시나리오예요. 전화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시켜서 했다, 아니다. 누군가가 의중을 파악해서 했었더랬다.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은 통화기로 공개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공개를 또 못하고 있지만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영석 후보가 지금 선거에 나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왜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고발했죠.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고발돼 있고 변희재 씨도 강용석 후보를 고발했어요. 변희재까지요. 네, 변희재 씨가 요즘 아주 열일하고 있어요. 변희재 왜 그래요? 네. 하여튼 간에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는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긴 쉽지 않죠. 물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강영석 후보, 김원혜 후보 낙선되면 어떻게 뭐 보수 쪽에 염려 또 비판 세도하고 있다는데 그걸로 그만둘 강영석 후보 아니에요. 강영석 후보는 멘탈이 엄청납니다. 밀고 가요. 엄청나죠. 나는 뭐 개의치 않아요. 가! 이게 이제 강영석 후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아주 면밀한 정치적인 협상이 물밑에서 이루어진다면 몰라도 그냥 단순히 저절로 이 사안이 네. 이 논란이 네. 강영석 후보의 변수가 세모네모 아닌 가로세로 변수가 풀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강용석 후보 말이 맞다 하더라도 통화 녹음한 거를 공개를 못 하겠죠, 당연히. 공개하는 순간 분명히 선거법 위반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대통령한테 상당한 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네. 본인도
그렇게 그냥 강경하게 얘기했다가 지금 깨갱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사실이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공개 못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판정승은 대통령실에 있겠죠. 뭐 뻔뻔치 아닙니까? 그런 거는 뭐 얘기 하나 많아요. 판정성이 대통령실로 가게 되나요? 당연하죠. 대통령실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하겠습니까? 그러면 통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실제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 번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공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들이 이 번호 누구 거라고 뭐 추적 들어갑니까? 절대 대포폰인가요? 못하죠. 대포폰일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네. 두 번째, 실제 그런 게 있거나 없거나 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그 말 녹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강용석 후보가. 절대 못하죠. 그 본인의 인생이 달려있는데. 너희 진행자 게다가 보시기에는 강용석 후보가 사퇴를 안 할 거로 보시는지요? 아니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강용석 후보의 목적은 네. 이 선거를 끝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끝까지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진행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뻔뻔하죠. 본인이 뭐 당선될 것도 아닌데 지금 본인의 목적은 강용석 후보의 목적은 딱 두 가지죠. 예. 돈과 명예회복. 그 명예회복은 이제 복당하거나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해가 되는데 돈은 뭡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돈 벌어야죠. 아하! 물론 나중에 그분이 뭐 하고 나면은 김세희 씨가 벌어주겠지만 슈퍼챗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슈퍼챗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아니 절대 우리는 그걸 슈퍼챗이 좀 포기하지- 들어오나요? 우리는 슈퍼챗 기능이 있어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 아, 그래요? 그럼요. 기능은 다 슈퍼챗 있죠. 들어와요? 슈퍼챗 들어올 때도 있어요. 10,000원 이런 거. 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강용석 후보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것을 어느 정도 적정 시점에서는 분명히 끊어주고 갈 겁니다. 본인이 끝까지 가가지고 만약에 10%, 5% 넘긴다 그러면은 사실 앞으로 정치적인 입지가 훨씬 크게 작동하겠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대선할 때 우리 누구가 생각나요?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은? 안철수, 아니 맨날 나오시는 그 공중부양하시는 허경영. 그렇죠. 허경영 후보가 사실 그 당시에 생각보다 높다 해가지고 뭐 3%, 5%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한 명한테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현수 후보도 뚜껑 열렸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강현수 후보도 지금은 지지하는 여론조사 나오죠. 그 사람들은 실제 투표를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지지한다고 하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하튼 여론을 분석해 보면 김은혜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전달이 안 돼요. 네. 왜냐면 오히려 관심이 지금 김은혜도 김동연도 아닌 강용석에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강용석 후보로서는 네. 오히려 지금 자기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주목을 받는다는 이게 또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현수 후보는 지금 절대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이기는 장사고 그리고 후원금이 한 20만 원 모였다 그랬나요? 20억? 20억 한 번에 20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완벽하게 패배할 것이고 강용석과의 싸움에서는 왜냐하면 예.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네. 오늘 그거 중요하지 않죠.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금요일 모든 네. 코너를 정리하나요? 어쨌든 요점은 그거죠. 요점은 벌써 끝날 때가 다 돼버리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 요점은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제 그렇지만 말씀이. 그런 말을 누구나 하시는 말이라는 거죠. 제 말은. 어머나 정말 슈퍼챗 쏘셨어요. 우리 서은희님께서. 그러니까요. 10만 원 우리도 슈퍼챗 쏩니다. 예? 아니 이런 거 좀 더 좀 부각시켜. 아니 중간 중간에 말씀드린 누구예요? 서은희님, 서은희. 예, 아, 10만 이름도 원이나 예뻐. 이렇게 높은 금액을 최고야. 쳐봤어요. 예. 자 우리가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를 넘어서는 그날까지. 아니 그러면 안 자, 되죠. 구독자 100만. 우리는 거기랑 왜 비교를 합니까? 아니 우리 내용으로 아유, 좋은 참네요. 내용으로. 근데 지금 저는 그래서 경기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론은. 맞아요. 자, 경기도가 왜냐하면 중요하다. 이게 지금 대선이랑 네. 안철수 후보 격인 강용석이든 네. 허경영 후보 격인 강용석이든 네. 지금 마치 대선판이 됐어요. 그래요. 경기도는. 알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네. 워낙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네. 경기도에 모든 게 집중된다. 아, 지금 서원이님 슈퍼챗을 쐈더니 지금 엄청나게 서원이를 추종하는 이름을 하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네. 많은 보내시고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10만 원.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우리 선희 회원님 무슨 이런 기념탑 하나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어요. 자, 요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 할게요. 예. 민주당 서울 지역 판세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 6,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4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26일을 디데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네. 서울 엽전이 이뤄지는 날이다라고. 저는 좁혀지기는 좁혀진다고 봐요. 저도 좁혀질 거라고 근데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송영길 후보가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유엔 이런 건 안 먹혀요.
유엔은 서울에. 안 먹힌다. 서울에. 유엔 본부를 서울에 그러니까 만든다. 뭐 이런 유엔에 거안 뭐 먹힌다. 유치한다. 그러니까 인천시장 때 시절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네. 오세훈 지금 후보는 어떤 프레임을 잡고 있냐면 송영길을 인천에 가둬두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경인고속도로를 못 넘어오게 하겠다. 이게 지금 오세훈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에 있는 민생, 그러니까 남산을 이야기해야 돼요. 네. 서울 중심에 남산 있죠. 네. 남산을 문화의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놔야 네. 서울 사람들은 꿈틀고 남산? 남산을 목멱산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 역사를 살릴 거예요. 서울을 아시아의 파리로 만들 거예요. 이래야 네,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개사랑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보내왔어요? 네. 저한테 자, 보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게 되게 의미가 있네요.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죠, 이제는. 오세훈 예. 후보는 송영길 후보를 인천에 묶어두려고 한다. 경인고속도로에 묶어두게 한다니까요. 톨게이트를 못 넘어게 한다니까요. 톨게이트 못 넘어게 한다. 그러면은 네. 이 20%가 극복이 안 돼요. 경인고속도로를 넘어와서 네. 자 물레동을 지나서 자 쭉 와서 용산을 지나서 남산까지 가야 돼요. 네. 그걸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산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서울의 지명, 남산, 유엔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남산을 서울의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목멱산으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해놔야 되죠. 목멱산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남산의 옛 지명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니, 우리 슈퍼챗도 쏘셨는데. 제가 뭐라고,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빨리 모르겠네요. 말씀드려야 돼요. AOAUN님인가? 네. 이게 제가 노안이라 잘 못 읽겠어요. 네. 네. 저도 노안이 왔는데. 감시합니다, 어쨌든. 예, 노시니까 노안은 아니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 앞으로 점점 재밌어질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조금 우리가 분석을 조금 더 제대로 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소장님이 스튜디오 나오시니까 활기차고. 그럼요. 자, 다음 주와 네. 6월 3일은 대특집입니다. 지방선거 직후 6월 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대특집 코너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원님도 감사합니다. 황의원님. 네, 네. 지금 뭐 슈퍼챗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막 들어오는데,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끝났다 다 됐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지금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배종찬 소장님 나오시니까 앞으로 다리 다치고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 네, 이제 계속. 누워서라도 눕방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눕방! 좋아요. 네. 하여튼간 오늘 여기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꾸 전문가 얘기를 듣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슈퍼챗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고 화려한 금요일입니다. 저녁도 여러분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저희 방송 못 보셨던 분들 반복해서 돌려보기 한번 해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